자, 좀 잠잠해져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휴전으로 들어간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에 다시 보복 관세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적이라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말을 했고,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좀 이상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75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것이 미국의 추가 대중 관세 부과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9월부터 3천억 달러에 대해 10%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또 좀 연기한 말도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먼저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은 적이라며 G20에서 휴전에 합의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수입되는 중요한 공산품들의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된다고 또 그 이후로 미룬다 어쩐다 한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지금 포문이 열렸는데요. 자,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갈등이 고조됐던 5월 초보다도 지금 더욱더 심한 말이 오가면서 9월 달에 예정되었던 미중 간의 후속 조치 협상이 지금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 중국은 트럼프의 타격을 입히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에 콩과 함께 원유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5%인 미국의 차에 대해서도 40%로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업지대, 그리고 또 러스트 벨트라는 제조 벨트를 겨냥해서 지금 중국이 맞춤형으로 했는데요. 자,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파는 게 많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사오는 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5분의 1에 불과한 미국의 그런 중국의 이 수입품에 대해서 딱 맞춤형으로 해서 트럼프의 표가 지장이 받을 지역을 겨냥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기존 25% 보복 관세를 부과 중이던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30%로 인상하는 날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 10월 1일은 시진핑이 직접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잔칫날에 지금 재를 뿌리는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23, 24일 연이틀 대중 중국 결별 선언을 하는 강경 발언을 했고요. 미국 기업에 중국 철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갖다가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IEEPA라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 철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누구든 여기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비상사태의 대상이 되는 국가, 국민의 금융거래 금지, 자산 동결 등을 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국가 비상사태가 미국에 큰 일이 났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트럼프가 특별한 국가에 대해 전쟁 상황이거나 전시 상황이 아닌데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협박적인 입장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과 한번 붙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이 좀 먼저 도발한 모양새인데요. 중국이 아마 미국의 경제가 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나름대로 잘 캐치해서
트럼프가 미국 경제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이런 선방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내에도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들에게 경제 잘 나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자, 갑자기 지금 완전히 그 미국의 대선 분위기가 경제로 넘어가면서 소비자 물가나 실업률 등 경제 지표에서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침체의 원인을 중국, 독일 등 주요 미국의 무역 대상국의 침체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중국을 손보겠다고 집요하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이 유력한 대선 후보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인데요. 그는 트럼프의 완전히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자, 트럼프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증거를 여기저기 남겼다. 지문을 남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부상 입은 호랑이가 가장 위험한 호랑이다라는 미국의 격언이 지금 많이 부상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부상을 입은 호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지금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게 자기가 이 대통령이 될 때 공약, 경제 살리겠다고, 또 되고 난 뒤에 살렸다고 큰 소리 쳐 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 근원이 중국이라고 하고 또 이민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임기가 지금 이제 3년에서 4년 차로 이제 갈라는 찰나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트럼프의 그런 큰 소리가 참 무색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부상을 입은 명수가 자기의 명분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부상 있게 만드는 근원을 향해서 물고 뜯어야 될 건데 그 근원이 지금 중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금 연설 내용이 조금씩 미국에서 달라지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의 지금 영어 관련 내용입니다. 선거 유세 때마다 경제 호황을 자랑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를 다시 좋게 만들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연금을 무사히 받고 싶으면, 의료보험 대상이 되고 싶으면 경기 호조라는 나의 업적을 계속 믿고 나를 도와주라. 그렇지 않으면 경기 호조라는 이런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 하더니 미국의 지금 국가경제위원장 그들러가요. 트럼프 말 잘 듣죠.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세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우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불황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자 가짜 뉴스라고 하며 미국 경제가 매우 튼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많이 배운 거죠? 문재인한테 배운 겁니까?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배운 겁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많이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2년 내에, 최소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래서 38%가 내년부터 미국 경제가 후퇴에 진입할 거다. 이게 어떤 사람들 38%요? 미국 실물경제협회 회원들이랑 다 경제 전문가들이죠. 경기 후퇴 시점이 2021년이라고 본 사람이 3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지금
미국이 경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제에 과연 불황이 올까 하는 것은 소비자 지출이 계속 유지 확대될까? 아니, 소비자들이 지출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는 곧바로 불경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미국 내부의 소비자 지출로서 미국 경제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깝고 임금도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 왔는데, 그래서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랬는데 어딘지 모르게 실업률이 3.7%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미국 경제가 우려된다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런 미국 경제의 수치상에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의 어딘가가 지금 고장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을 풀어서 체면 효과를 가지고 마치 건강한 상태임을 착각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건강한 상태냐 아니냐라는 진단이 어디에선가 나와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미국 경제는 이 주택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택 판매 둔화가 있게 되면 미국의 지금 소비자들이 곧바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이 주택의 구매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선이 높습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뿌려온 돈의 약발이 거의 다 돼버렸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이것이 교역량, 즉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며 무역의 양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달러 강세로 연결돼 신흥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미국도 지금 경기 후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또 다른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전문가 60명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내년에 불경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걸로 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맞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의 본질은 21세기의 세계의 패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싸움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자유무역이나 신자유주의 그리고 글로벌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가 그런 이득을 중국이 다 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국은 미국이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해온 실리콘밸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국이 당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을 훔쳐가고 또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중국이 반칙으로 혼자만 부강한 국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그냥 지켜보지 않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고, 트럼프가 분쟁의 원인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바마 때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미국 정부가 해왔고, 양국이 서로 간에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부분에 굉장히 불신이 깊다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미국이 90년대 2000년 초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세계 글로벌리제이션 안에, 세계화 안에 넣게 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상층 부공산당들도 유연해지면서, 그러니까 연성 공산 독재 국가가 되었다가 점점 그게 민주주의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이 세계화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득만 중국식으로 그냥 변형해서 챙기지. 그것도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중국의 기업가들이 그걸 이용해서 다 챙길 뿐이지. 그러면서 중국 전체의 경제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는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절대로 중국의 공산당이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실패를 하고, 특히 2000년대에 미국이 이라크에 전쟁을 하러 가고 아프간에 전쟁을 하러 가면서 그 사이에 중국은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먹으며 확 커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약화되었고, 그러다가 미국이 지금 금융위기를 2008년에 맞이했는데 중국은 그 금융위기조차도 중국에 유리하게 활용을 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까지 중국이 챙기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가만히 보니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가 있는 앞잡이 회사 같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지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호무역과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를 가지고 고립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피곤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겠다고까지 나타났고, 이런 사태에서 홍콩, 대만 문제까지 생기고, 미국이 대만에다가 F-16V를 66대 수출을 허가하고, 그리고 홍콩시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 관전하려다가 미국의 여론이 나빠지면서 여기에도 개입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일본, 미국과의 이런 트러블 속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야말로 화살을 몇 발 맞은 도골은 사자가 호랑이가 된 상황에서 누군가 미국을 건드리면 바로 미국이 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건드렸다. 그런데 한국도 미국을 건드렸다. 근데 그거는 돈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동맹을 배신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적으로 간주하고 경제적으로도 손을 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결국 계속 잘 나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손을 뗀다. 이런 세계 지정학적인 그 전문가 피터 자이안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한국이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갈등에 있어서 감정적 접근을 자제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 경제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서 지금 성장해 왔는데 많은 한국인이 이를 잊고 있다. 만약에 한일 갈등이나 미국하고의 이런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좀 세게 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